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 제주도. 그러나 안돼 가봐요. 도망가야 돼. 이 아름다운 섬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비극.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그 비밀의 문이 지금부터 열립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제주도.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에서부터 그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 제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 사람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들뜬 모습이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한 곳인 정방폭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물줄기가 쏟아지는 해안 폭포. 거대한 대자연의 작품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폭포 주변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삼삼오오 모여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너무 시원하고 아름다워요. 아까 저쪽 가서 발에 물도 첨벙첨벙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들. 대체 이곳에 얽혀있다는 그 사연은 무엇일까? 제주에 얽힌 비밀의 열쇠를 풀어내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영혼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영매사 별당아 씨. 정방폭포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영매사. 가장 먼저 폭포 주위를 둘러보며 기운을 느껴보는데, 폭포를 바라보는 영매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여기 진짜 슬프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 영매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모르니까 저렇게 놀 수 있는 거잖아. 너무 무서워서 슬픈 거 같지 않아요? 화가 나서 슬픈 게 있고 무서워서 슬픈 거. 근데 여긴 정말 무서워서 슬픈 동네. 이곳이 공포의 대상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런데 잠시 후 폭포를 바라보던 영매사에게서 나타난 이상 행동. 이게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게 있고 따로 떨어진 여자가 2명이 있고 남자가 따로 있어요. 집단체가 있고 저 위쪽에서는 아예 시골 가면 할머니들 매질 묶어놓잖아요. 줄들이 아예 거기서 단체로 떨어져요. 10명, 8명 그렇게 짝수로 묶어서. 사람들이 그러면 자살한 건가요? 자살을 했으면 그렇게 단체로 자살할 수 없지. 차라리 인간답게 그냥 밀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사람은 진짜 이렇게 찔러갖고 밀러갖고 아파갖고 피해갖고 도망가는 거 알죠? 그런 식으로 밀었으니까. 이곳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름답게만 보이는 정방폭포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비극은 대체 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일까? 부대를 치면 한 개의 연대.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여자 애들. 진지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는 영매사.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진짜. 왜 끌려왔는지. 왜 끌려왔거든. 왜 끌려왔는지. 아무도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줘. 그녀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실질적으로 물로 떨어져 죽은 사람보다는 위에서 시체가 많이 떨어졌고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갖고
말 그대로 묶여있는 사람을 한두 세 명 밀면 그대로 다 떨어지잖아. 그런 셈인 거예요. 순간 갑자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영매사.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떨림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아, 얘자. 누구셔요? 나와보셔봐요. 예,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나와보셔. 얘기하셔봐봐. 애기 가서 야, 임신하셨어? 순산. 순산. 어디 여기서 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났다가 총살 맞으신 거예요? 예? 얘기하세요.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예? 아르랑을 알려줄게. 아르마. 아르랑 따라가는 거 따라가라. 키 작고 예. 녹색 치마 입은 여자. 키 작고 녹색. 옛날 한복이에요. 그 아줌마 따라가면 된다. 그 아줌마. 그래도 순사들한테 알려줄게. 쫓아온 게 여기 정방북포예요. 그러면? 예? 짱돌? 땅굴에서 붙잡혀 이리로 끌려왔다는 영혼. 또 다른 영혼과의 접신을 시도해보는 영매사. 예, 우리 매달려 있는 애기. 우리 여기 애기는 어디서 왔어요? 부천? 예, 누구 손잡고 왔어요? 삼촌이랑 삼촌이랑. 다 왔어. 삼촌들 어떻게 됐어요? 삼촌 오빠랑. 빠빠 손잡고 줬어요? 우리 애기는? 근데 왜 거기 매달려 있어?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숨었어요, 거기 매달려서. 근데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 어디 가서 돌아가셨어? 응? 아니야, 수용소 같아. 수용소?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자 수 700. 네? 여자 수 700명. 이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우리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은 군부대를 장면 쭉 들이세우잖아요. 그럼 그나마 열이 있으니까 몇 명이다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단체예요, 집단체. 6살, 7살 꼬마부터 할머니들까지. 근데 할머니들이 무슨 힘으로 쌀을 날랐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들은 쌀을 나르다가 끌려왔다. 이유를 모르고 진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끔찍한 걸 당해야 되고 왜 여기서 왜 하필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대체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왔다가 봉변당했다 그런 말도 튀어나왔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휴식이 없어. 휴식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내가 쉬어야 되는 데서 맨날 저렇게 웃고 떠들어. 어떻게 쉬어? 영혼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느껴져서일까 안쓰러운 마음에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별당 아씨. 평화의 섬 제주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1948년 미군정에서 실시된 50선거, 이 선거를 남과 북이 영구히 분단되는 선거다 이렇게 해서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반대 투쟁을 벌였고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마을 어느 곳에든 희생자가 없는 마을이 없고요. 정부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신고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 현재 희생자로 확정된 숫자는 14,200여 명이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희생자 숫자를 2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는 유족들이 있고요. 또 온 가족이 이제 몰살되는 바람에 신고할 수 없는 그런 희생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방폭포에서 폭포 위에서 사람을 이제 죽여서 그 폭포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물론 정방폭포만이 아니라 함덕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특히 학살이 심했습니다. 있었고 특히 노영리라는 마을을 보면 한 마을인데도 피해자가 518명이 이르고 있고요. 여기 북촌이라는 마을은 하루에 희생자가 300명 이상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뉜 이념적 대립. 그 이데올로기의 광풍 아래에서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되었던 4.3 사건. 좌우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살생이 가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하지만 이 어처구니 없고 끔찍한 사건은 그 억울함이 채 다 밝혀지기도 전에 잊음을 강요당하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다. 농특이에 덮쳤단 말입니다. 덮쳐가지고서 굴란에 있는 사람을 전부 끄집어내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을 쏘아부리고 그 노인들, 또 뭐 부인들, 그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피신해서 있다가 이제 그런 좀 피생을 당하는 걸 보면은 죽여시민 것도 덜 억울하지. 아, 이건 나 시신이다.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시신이 잘못 찾아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또 한 곳의 유적지로 향하는 길. 하지만 도착한 곳에는 작은 입간판 하나만이 을씨년스럽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추모비 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영매사 별당아 씨. 재단 위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고무신 세 켤레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일까? 왜 구제역대 구덩이 파갖고 돼지들 다 쓸어 담고 묻어버렸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 묻어놓고 위에서 그냥 총 쏴갖고 죽으면 죽고 살 거면 살고, 그럼 그 시체들 위에서 눌러버리면 밑에선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나무대 그 위로 향하는 영매사. 이게 위에서 보니까 더하다. 진짜 피바다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곳의 기운을 느껴보는데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나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끌려왔는데요? 왜 죽어야 돼요? 근데 귀신들이 자기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는 자연사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지. 나 왜 여기 끌려서 왜 죽었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왜 빨갱이예요? 난 빨갱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총 맞아서 죽었다 아니면 맞아서 죽었다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누군가 하나는 알려줬어야지. 누군가 하나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떠한 설명도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가엾은 영혼들. 나는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데 무슨 전쟁? 우리 차라리 죽을 때 손에, 귀신들이 손에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아. 그냥 말 그대로 묶여서 죽은 귀신, 아니면 팔다리 진짜 사지 육신 다 절단돼서 죽은 귀신, 왜 그렇게 죽이냐고 사람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던 영매사는 잠시 눈을 감고 영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몇 명 살아남았었나 봐. 기어 나가다가 저쪽에서 거의 완전 몰쓰는데. 일명 미끼. 사람한테 이런 표현하면 되나? 좀 그런가? 미끼. 그러니까 미끼로 산 사람을 몇 명 풀어둔 거야. 나머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구출하러 이제 소문 듣고 오잖아요. 거기서 다 잡아들인 거야. 아, 못됐다. 아래에 보이던 웅덩이 근처로 다가가 보는 별당아 씨. 뭔가 강한 기운을 느껴서일까? 웅덩이 가까이에 다가가자 영혼들에게 먼저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 나한테 여기서 2번에 끝났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번 아니에요. 죄수복만 입은 사람들 처음에 1번,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옷 입은 사람들 1번. 근데 마지막이 무서운 게 수습하러 갔던 사람들, 몰살, 그냥 파묻어버린 거. 말 그대로
가지러 왔다가 찾으러 왔다가 몰살. 바로 이곳에서 무려 3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고 끔찍한 학살이 자행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웅덩이에서도 비슷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또다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팔. 예, 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억울한 걸 달라달라고 그렇게 오셨는지 말씀하셔요. 예, 말씀하셔. 예, 말씀하셔. 아우, 누구신지. 내 식구 몰살. 예, 내 식구. 아우, 예. 내 새끼들. 예, 어떻게 해서 달래드려야 되나? 예, 말씀하셔.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억울한 가신 망자님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 왔으니 오셔가지고 집에도 없고 예, 내 집도 없고. 예. 어떻게 예,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 오조. 예? 오조. 오조? 오조가 뭐예요? 일러주시오. 예? 오조 마을. 오조 마을. 오조 마을에서도 여기 끌러 오신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예. 그 억울한 걸 어떻게 표출하시겠습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영혼. 어느 분이 오셨어요? 이장. 예? 이장. 이장, 마을 이장님. 아유, 그 큰일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예. 예? 배신자.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처단을 당하셨어? 배신자. 배신자? 죽여버릴 거야. 누가 배신을 했어요? 예? 아들 친구. 아들 친구? 죽여버릴 거야. 예, 아들 친구가 아이고 한두 많고 원두 많으시겠네. 그냥 막 그냥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토록 잔혹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영문도 모른 채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소중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아야 했던 비극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데, 가엾은 영혼들을 위해 소박하게나마 상을 차려내는 영매사 별당아 씨.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 살아있는 게 미안한 거?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거 자체가 미안한 거. 그 자체가 죄인인 거. 여기도 이유를 알고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끌려가서 왜 죽었는지. 막걸리 한 병과 건빵 한 봉지를 챙겨 오랜 시간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던 웅덩이로 향하는 영매사. 이렇게밖에 위로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고 또 미안하기만 한데, 선생님, 건빵은 왜 뿌리신 거예요? 여기 군인들도 있어요.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건빵이고, 애기들도 일단 몇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긴 한데 먹어야죠. 애기들이 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족,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비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 차가운 땅 속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가족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렸을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어이없이 떠나보내야만 했었던 남은 사람들. 이들의 한과 진실은 그렇게 땅 속에 묻힌 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었다. 가야 돼. 저긴 지키려고 한다니까. 침범하면 안 되니까. 동광 육거리를 지나 잘 닦인 도로를 따라 달리던 중 길가에서 발견하게 된 큰 표지판 하나.
다듬어지지 않은 산길을 한참 더 따라 들어갈수록 깔리는 짙은 안개가 스산한 분위기를 더하는데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온 것이 맞긴 한 건지 의심이 들 무렵 작은 표지판과 함께 목적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목적지에 이르자마자 어딘가 불편한 듯 다리를 만지며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영매사. 누가 다리가 부러진 건지 다리가 좀 다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별당아 씨. 하지만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한 발 한 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듯 보이는데 이거 완전 전투지였네요. 전투지. 조금씩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영매사의 표정. 그녀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이 이상 들어가지 말죠. 저긴 지키려고 한다니까. 침범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 숨겨놨잖아요. 여자들, 애기들 다 숨겨놨잖아. 저기 지키려고 싸움 난 거네. 이곳에 숨어있던 사람들과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람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별당아 씨가 천천히 눈을 감고 기운을 느껴보기 시작했다. 예, 우리 제자한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요? 뚫렸으면 다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요? 뚫린 길. 뚫린 길로? 다 죽어. 여기 있어. 몇 살이에요? 34. 근데 다리는 왜 그러셨어? 맞아서. 맞아. 시간 벌어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사람들이. 애들. 예? 애들. 뭐 애들은 어디 뒤에 있어요? 도망가야 돼. 네? 우리는 버텼어. 버텼어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친구들, 동생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길목도 지켜야 되고 들어가는 걸 다 막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명감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는 거.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여길 떠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맞은 것까지만 인식이 있는 거야.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영매사. 불 질렀네? 어디요? 여기 그런 흔적이 있나요? 불 냄새 나요. 연기 냄새. 숨 막혀. 위장술로 불을 질러? 살기 위해서 불 질렀다는데요. 산이 불이 나면 길이 막히잖아요. 연기 때문에. 개구멍 같은 구멍. 조그만 구멍. 거기로 애들을 다 빼돌렸나 본데. 숨구멍. 숨구멍이요? 여기. 저기 2개. 이쪽에 불을 내놓고 그쪽 가서 숨 쉬고. 그러니까 빛만 들어오는 구멍 있잖아. 근데 그거 통해서 산소는 공급된다고. 그러면 누구 손 좀 잡고 여기 오셨는데? 숨으셨어요? 불났어. 불났어요? 우리 동네 집에 불났어. 동네가 다 타. 동네가 다 타요? 빨개. 소리만 나. 소리만. 무슨 소리가 나요? 아프다고 소리 질러. 총소리, 쇳소리.
애들이 안 와. 무자비한 만행이 가해졌다는 마을. 이곳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의 진실을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영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데, 군인이랑 경찰들이 전부 다 이 근처에서 진짜 말 그대로 숨어 있다가 칼 들고 나타나고 총 들고 나타나고. 근데 총이면 차라리 난데 칼이 더 많았어요. 싸우는 대상들이 다 남자예요. 이 사람들이 방어하려고 하는 것도 남자들로부터고. 서로 못 믿어가지고 죽이는 경우인가? 그것도 있고요. 이 사람들 대부분 일단 제일 혐오스러운 게 군복이야. 제일 혐오스러운 게. 근데 군복도 최신 군복이 아니라 그냥 녹색 민무늬 군복. 또 다른 영혼의 반응을 감지한 별당 아씨. 나를 놓고 강강술래 하는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라고요. 이렇게. 대략 몇 명 정도가? 열셋, 열넷? 기다리는 건가? 뭐를요? 밥상. (20대) 후반, 30대 초반. 일단 40대 이상은 없어요. 10대도 없고. 이거 이렇게 발 3개 달리는 거,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거 곡괭이라고 하나? 네. 곡괭이 두들고. 꼬리죽이 뭐예요? 꿀꿀이죽? 꿀꿀이죽 같아. 근데 생긴 것만 보면 동동죽, 진짜 꿀꿀이죽 같아. 생긴 것만 보면. 끓인 거. 네, 꿀꿀이죽인데 하얀색 꿀꿀이죽. 이것저것 막 들어간. 일단 여기는요, 인간이 들어오는 건 원치는 않아요. 근데 일단 배는 고파. 그러니까 상을 차려서 대우를 해드리고 더 이상 건들지 않게끔. 누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막걸리 한 병은 들고 들어올 수 있게끔. 빛조차 들지 않는 동굴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참아야 했던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두려움마저 내던진 채 이 땅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 그들을 이곳으로 내몰았던 잔인한 존재. 그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진다. 그리고 다음 날 굶주린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노제를 준비하는 영매사 별당 아씨. 그들의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을 누구보다 많이 느꼈기에 음식 하나, 촛불 하나를 준비하는 손끝에 진심 어린 정성이 묻어나는데, 여기가 되게 배가 고픈 자리잖아요. 그리고 어제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고,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와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단지 그거죠. 그냥 조금이라도 드시고 조금이라도 감흥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죠. 갑자기 솥을 꺼내 정체불명의 하얀 죽을 끓이기 시작하는 영매사. 이거 보리죽인데요. 제주도에서 꿀꿀이죽을 옛날에 보리로 끓였대요. 근데 그걸 보리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어제 올려죽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끓여야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정성으로 차려낸 한상. 그 위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꼬리죽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영혼들을 위한 의식을 치러야 할 차례. 의식에 앞서 다시 한번 영혼들과의 접신을 시도하는 영매사 별당 아씨. 이윽고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박성마제 영혼들아
신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듯 격한 감정과 분노를 표출해내는 영혼. 누군데 이렇게 화가 나지? 예? 얘기하셔. 가라고! 예, 갈 겁니다. 예. 좋은 거 해왔으니까 좀 다정하시고 술도 갖고 왔어요. 술. 오지 마! 술 갖고 오래서 술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니들 어떡합니까? 아니요, 목 안 탔어요. 제가 먼저 먹을까요? 네? 제가 먼저 먹어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 분노를, 이 원망을 누가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이내 바닥에 쓰러져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영매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옅은 신음소리만을 토해내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온 애기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안고, 응? 뻥튀기 안고, 응? 뻥튀기 안고 할아버지한테 가자. 응? 뻥튀기 안고 일어나세요. 응. 자. 말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참극. 야. 무고하게 희생된 영혼들.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한 것인지. 다리 쩔뚝쩔뚝 드러나시잖아요. 다리 힘은 안 들어가는데 막 당겨가는 거. 당겨가는 거? 당겨. 당겨. 그러니까 서서 버틸려고 하는데 더 당겨가는 거. 버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버티다가 내 다리 부러질까 봐. 그 애기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칼 3군데 맞은 것 같아, 3군데. 무섭다가 갑자기 막 종소리 들으니까 막 되게 신났다가 과자 안겨주니까 이거 놓기 싫고. 진짜 애기예요, 애기. 진짜 말 그대로 애기.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의식이 이어지고 다시 한번 영혼들과의 접신을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영매사 별당아 씨.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영혼.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어달라는 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시키기까지 하는데 누구셔요? 이렇게 경발하신 분이. 예, 누구셔? 예, 뭘 그렇게 부셔? 연기. 연기? 어디로 부시는 거예요? 왜 부시는데? 신호? 누구한테 신호 보내시는데? 아랫마을. 아랫마을. 왜요? 도망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성씨가 어떻게 되실까? 건씨요, 건씨. 건씨. 건가요? 어디 건가셔요? 안동 건가요, 안동. 안동 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좀 많소. 네, 얼마나 되셨는데? 아홉. 무슨 아홉이요? 79. 아, 79. 아홉이요. 내가 네. 일본에서 났어, 일본에서. 아, 우리 아빠니까 피난 갔어. 어디로 피나가셨어요? 일본을 피해서 피난 가서 그래서 순사들이 다 못 건드렸어. 술 한잔 드셔요. 예. 여기 다 시신이었어, 시신. 근데 왜 막을 사람들은 모르지요? 시신 있는 거를. 내가 다 묻었어, 내가. 어디다 묻었어요? 땅속에도 묻고 물에도 던지고. 우리들은 빨갱이래. 왜? 근데 난 일본에서 났다고? 내가 왜 빨갱인데? 터무니없는 누명으로 목숨까지 빼앗겼다는 사람들. 들을수록 믿기 힘든 참혹한 이야기들.
세상에 어떤 명분이, 어떤 변명이 이 참담한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온몸을 떨며 비틀대기 시작하는 영매사. 누구셔요? 말씀하셔. 지금 오신 분 몇 살이셔? 14살이요. 14살이요? 숨어야 돼요. 왜 숨어야 돼요? 경찰 와요. 경찰이 왜 와요? 군인이 와요, 군인이. 왜요? 도망가야 돼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잡으러 와요. 누가요? 군인 아저씨들이요. 왜 군인 아저씨들이 왜 잡으러 와요? 우리 다 죽으려고요.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간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큰 차에 막 갔어요. 일가족 모두에게 자행된 끔찍한 만행. 얼마나 더 많은 사연을 가진 영혼들이 있는 걸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듯, 알아달라는 듯 계속해서 접신이 이어지고. 자, 누구셔? 누구세요? 누구신데? 몇 살이셔? 19살.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요? 왜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 맞아서! 맞아 깨져서! 누구한테요? 누가 그랬어요? 얘기하셔. 군인 놈들! 군인? 배 타고 온 군인 놈들! 여기 숨어 있었는데! 누구랑요? 우리 식구들이랑!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게 막아줘야지. 아, 도망가게 여기서 지켜야 된다고? 더 못 쫓아가게? 아랫마을이 제일 많아.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될까? 80명. 80명. 숨어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싫어. 내가 왜? 싫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또 뒤에 아, 오지 마. 오지 마. 자신들이 왜 숨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 건지도 모른 채 끔찍하고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 그 억울함을 누가 다 알아줄 수 있을까? 누구셔요? 누구실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맞아요. 몇 살이요? 21살이야. 21살이요? 나 결혼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언제 하셨어? 3년 됐어요. 그럼 애기도 있겠네. 애기는 없어요. 애기는 없어요. 그럼 신랑은? 신랑 막 자는데 끌려갔어요. 내 팔도 자르고 예. 내 다리도 자르고. 누가요? 누가? 군인 놈들이. 군인 놈들이? 왜 잘랐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접신이 끝나고 난 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은 듯 괴로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영매사 별당아 씨. 스물한 살 먹은 여자는 여잔데 다 잘려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물었다는 걸 보면은 고문? 그런 거겠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기다려야겠는데 아빠는 도망가진다고 끌고 오고.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잖아, 남편은. 극과 극인 것 같아. 정말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나, 정말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내 가족들 도망가기 위해서 나는 그냥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사람 심정으로 죽은 사람들.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기다려온 신지가 한 50년만큼 똑같이 50년? 왜 죽어야만 했는지, 왜 이 자리를 지키려고만 했었는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규명을 한 후에 정말 이곳을 찾아와야겠다 싶으면 아, 여기가 정말 묵직한 곳이구나, 그걸 인식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최소한 여기서 내가 웃고 떠들 수 있는 장소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가혹한 운명에 맺힌 마음들을 모두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맺힌 골을 풀어내고 오랜 피신 생활로 고된 삶을 살았을 이들을 위해 깨끗한 새 옷도 함께 담아 길배를 가르기로 했다. 이승에서의 고통과 한을 갈라내어 부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언젠간 누군가는 밝힐 테니까 그 후손들에게 맡기고 좀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다. 정말 말 그대로 안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념적 대립에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섬의 곳곳에서 억울한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는 땅 제주. 1948년 4월 3일, 그때부터 금기가 되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 평범한 일상을 피로 물들였던 잊고 지나가서는 안 될 광기의 역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보고 진실을 세우는 일, 그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제주 4.3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 잘 모르겠네요. 4.3 사건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알게 되니까 좀 안타깝고 왜 그랬나 슬픈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런 걸 알았으면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안내라도 있었으면 그냥 마냥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걸 마냥 웃고 즐기다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는 희생자, 그 희생자가 한 4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 분들은 희생자가 시신이 없기 때문에 봉분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4.3에 대한 그 역사적인 평가가 재조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보상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 바닥에 배를 띄워 노를 져서 혼자 나가게 보름아 보름아 불지 말어라 종수월에 가는 배 떠나간 저 물질허래 바람에 들어 배와 보나에 목숨을 맡겨 설름나게 두원 바람에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아무도 사과를 안 해? 행복을 따고 이승질 저승질 갔다 몰았다 숨고 차지는 숨빗소리 정예 눈물이 바닷물 되어 우리 어멍도 바닷물